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잘것없는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사소한 의견이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62살 여자입니다. 최근 5년간 괴롭혀온 갱년기 증상도 나아지고 있어서 이제야 좀 살만하다, 내 인생 즐겨볼까 하는 찰나에 딸아이가 출산을 해 현재는 저희 집에서 딸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저는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나이 들어 불면증이 있기도 했지만 머리맡에 누워있는 쌍둥이 우는 소리와 꼬물거리는 소리에 저절로 일어나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쌍둥이 중 하나가 배가 고픈지 우렁차게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주방으로 걸어가 젖병에 물을 맞추는데 손목이 욱신거려 순간 젖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자를 안아 재우고 기저귀를 갈고 딸이 짜놓은 모유로 새벽 수유까지 하고 나면 꼭 뼈마디 사이사이가 부은 것처럼 주먹도 쥐어지지 않고 온몸이 쑤십니다. 쌍둥이다 보니 둘의 수유 시간이 달라 같은 일을 여러 번 번갈아 하게 됩니다. 출산한 지 겨우 20일. 쌍둥이들은 3주 일찍 나와서인지 유독 예민해서 조금만 배가 고파도 얼굴이 벌개지도록 울고 딸은 그 아이의 모유를 유축하느라 전몸살에 밤잠까지 설쳐가며 겨우 버티고 있지요. 사위는 주말에만 오다 보니 사실상 평일 육아는 저와 딸 둘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과 사위는 주말 부부예요. 그래도 저는 곧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딸이 한 달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이번엔 사위가 육아휴직을 내고 옆에서 본격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한마디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오빠 다음 주에 베트남 간대. 전 사위가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처음엔 회사 출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 첫 주에 사위가 본가 식구들과 3박 5일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간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산후조리 중인 아내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쌍둥이들을 두고요. 하나도 아니고 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딸이 그걸 허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뿐입니다. 딸은 32살, 사위는 34, 2살 차이죠.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제 딸은 바로 난임병원을 다니더군요. 배란일이 다가오면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 연차를 써가며 다녔습니다. 검사 결과는 둘 다 정상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바쁜 회사 일도 한몫했죠. 병원을 다닌 지 6개월이 될 때쯤 다행히 임신을 했고 쌍둥이였습니다. 배란 유도제로 난포가 여러 개 생기면서 수정되어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더군요. 1타 2피라며 양가 모두의 큰 축복을 받았지요. 딸은 어릴 때부터 순한 아이였습니다. 고집세게 떼쓰는 법도 별로 없었고 부모 속썩이는 일도 드물었죠. 공부도 알아서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광고회사에 들어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늘 밝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엉엉 울었던 게 결혼 준비할 때였습니다. 엄마, 시댁이랑 자꾸 돈 얘기가 나오는데 나 너무 부담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과 상의도 제대로 못한 채 적금을 깼습니다. 원래는 노후 대비로 묶어둔 돈이었지만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번듯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이며 가전제품이며 저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줬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지원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저희 몫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돈댁과 저희가 3대7 비율이었죠. 사돈댁에 서운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딸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사회인은 첫인상은 참 괜찮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가 있었고 딸한테도 다정한 편이었죠. 사람 자체는 무던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쬐끔 없는 그런 스타일이랄까요? 연애할 때도 딸이 서운해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딸은 늘 오빠가 원래 표현이 투박해 하며 넘겼습니다. 기념일을 자주 잊었고 맞벌이인데도 집안일을 딸이 말해야 움직이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큰소리 내며 싸우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딸이 많이 맞춰주고 사는 느낌이 강했죠. 저는 몇 번 너만 참는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딸은 늘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밀어두는 거지. 표현을 해야 상대방도 알아. 1, 2년 살 것도 아닌데 자꾸 말해주고 알려주면서 서로 맞춰야지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야. 맞벌인데 왜 네가 다 하려고 해. 체력도 약한 애가. 고서방이랑 같이 해야지. 신혼 때 자꾸 그러면 고서방도 습관되고 나중엔 또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면서 사니? 굵직한 거는 나눠도 그게 다가 아니야. 나눌 수 없는 소소한 게 얼마나 많은데. 또 그런 건 어차피 남자들 잘 알지도 못하고 결국 여자들이 하게 되는데 굵직한 거라도 잘 나눠서 현명하게 살아.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는 거지. 하나하나 따지고 살면 피곤해. 그래도 엄마 말씀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요. 걱정하지 마. 사돈댁 분위기도 조금 특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아들 중심이 강했습니다. 식사 자리만 가도 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름이 없어요. 불러도 아들, 아들 사랑이 대단한 정말 똘똘 뭉치는 화목한 가정이랄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참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딸이 임신하고부터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도 시심해 물도 제대로 못 넘기던 날이 있었어요. 새벽에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계속 토해서 숨도 못 쉬겠다고요. 저는 새벽같이 택시 타고 달려가 딸을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회사 회식이라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자리도 있다는 것 알죠. 그래서 저도 애써 이해했습니다. 적어도 아이 낳고 나서는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딸의 임신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딸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됐습니다. 처음엔 반찬 몇 개 가져다 주는 정도였는데 쌍둥이다 보니 배가 빠르게 불러오면서부터는 집안일 자체가 버거워 보이더군요. 양말 하나 씻는 것도 숨을 몰아쉬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울먹이는 딸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도 나름 노력은 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장을 봐오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육아용품을 찾아보며 딸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딸이 임신 3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배가 워낙 아래로 많이 내려와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저녁 10시가 넘어서 갑자기 배가 단단해진다며 딸이 겁먹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 놀라서 바로 또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 시간에도
딸이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다가 새벽이 다 된 시간에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오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출산은 아니었지만 쌍둥이는 37주가 만삭이기도 하고 또 워낙 급한 일도 많아서 32주가 넘으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결혼 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는 사회가 너무 태평해 보였습니다. 쌍둥이 만삭인 37주까지 딸이 잘 버텨주었고 무사히 제왕절개로 남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일은 지방에 있는 사부인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저녁으로 해장국을 먹고 온 사위가 딸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녀올게. 잘 쉬고 있어. 다녀와. 우리 며느리 잘 쉬고 있어. 내일 아침에 올게. 저희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뭘 말할 사이도 없이 둘이 나가길래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 고서방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무서워서 혼자 못 주무시겠다고. 아니, 그래서 고서방이 사부인 무서울까봐 집에 가서 같이 잔다고? 오늘 쌍둥이 낳고 힘든 아내를 혼자 놔두고? 아까 간호사가 새벽에 열을 올 수 있다며 위급하면 호출하라는 말을 남기고 왔는데 사부인 무서울까봐 집에 가서 잔다고 하는 사위나 사부인이나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둘 다 들었거든요. 누구보다 힘들 내 딸, 쌍둥이들과 고군분투할 딸의 회복이 최우선이겠기에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와 지낸 지 3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2배가 아니라 4배의 일손이 필요하더군요. 둘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갖가지 최신 육아템을 사두었는데도 늘 바쁘고 손이 모자랐습니다. 출산 후 2주쯤 지나자 딸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마른 체형이 있는데 볼살이 쏙 빠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까지 내려왔죠. 애를 낳으면 누구나 힘들다고는 하지만 막상 쌍둥이를 낳은 제 딸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매일 눈앞에서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밤이 문제였어요. 소녀는 낮에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꼭 밤만 되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1시간 넘게 울어대는 날도 있었고 겨우 재워놓으면 10분 만에 다시 깨는 날도 있었죠. 배앓이인지 예민한 성격인지 초보 엄마인 딸은 매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얘가 왜 이러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달래며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새벽 내내 거실을 서성거리며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곤 했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자 제 몸도 슬슬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파스를 붙여도 소용이 없었고 허리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짜릿했습니다. 하루는 아기를 안고 일어나다 순간 허리가 삐끗해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전몸살 때문에 열이 올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엄마, 나 진짜 너무 졸려 하고 중얼거리면 차마 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딸이 쉬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사위는 주말마다 오긴 했습니다. 양손 가득 장을 봐오기도 했고 딸이 좋아하는 커피를 사들고 오며 고생 많다고 인사도 했죠. 겉으로만 보면 나쁜 사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늘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는 거죠. 아기를 조금 안고 있다가 울기 시작하면 금세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얘 왜 이러죠? 트름을 해줬는데도 우네. 제가 안 우면 더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다시 딸이나 제 품으로 아이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 했어요. 초보 아빠니까 서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서툰 게 아니라 애초에 버티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약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육아휴직 낸다고 하니까
막상 시작하면 달라지겠지. 육아휴직 내서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어디야. 딸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휴직 기간 동안 육아 적응 좀 할 거래.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했습니다. 늘 이해하는 쪽은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위가 휴직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안도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이제야 둘이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겠구나 싶었죠. 저도 조금은 손을 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딸집 냉장고에 먹을 반찬을 종류별로 채워 넣었습니다. 미역국과 갈비탕을 한 끼씩 소분에 얼려두고 장조림이며 멸치볶음이며 오래 먹을 음식도 잔뜩 만들어놨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좀 그만 퍼줘. 둘이 알아서 하게 내둬야지.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해도 끝도 없을 텐데. 처음부터 적응하게 두는 게 나아. 당신 몸 망가지는 건 생각 안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딸이 아픈 몸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제 도우미 기간이 끝나면 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위가 육아휴직을 내서 본격적으로 육아를 돕기로 했으니까요. 내 자식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뼈마디가 쑤시지만 내 딸 힘들까봐 꼬물거리는 핏덩이 쌍둥이들이 눈에 밟혀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사돈댁에서 연락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은 주말마다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통화를 했고 가끔은 영상통화까지 하며 쌍둥이들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쌍둥이가 양쪽에서 울고불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계속 영상통화를 요청하는 바람에 성가실 때도 있긴 했지만 첫손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평일 오후였어요. 손녀를 겨우 재워놓고 저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고 딸은 소파에 기대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젖병을 쥔 채 잠이 들 정도였죠. 저는 그런 딸 얼굴이 안쓰러워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는데 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딸은 졸린 눈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신났나 봐. 왜? 그런데 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다음 주에 베트남 가니까. 누가? 오빠랑 시댁 식구들 육아휴직 시작하면 그날 출발하거든. 뭐? 육아휴직 내는 날 베트남을 간다고?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어머님이 가자고 하셨대. 5일인데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산후조리 중인 아내와 핏덩이 아기를 둘이나 두고 여행을 간다니. 뭔 소리야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제 딸이 그걸 다녀오라고 허락했다는 사실이죠. 요즘 애들 쿨하다지만 혼자 힘들고 외롭게 아이를 봐야 되는데 딸에 대한 안타까움, 덩그러니 남겨질 딸을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애 낳은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랑 엄마 지금 밤에 잠도 못 자잖아. 그런데 그런 너랑 아이들을 두고 여행을 간다고 시방? 딸은 오히려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몇 달 전부터 잡아둔 거고 취소하면 위약금도 80%인가 나온대. 쓰지도 못하고 버리면 돈이 아깝잖아. 저는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뭡니까? 아내 회복도 없고 갓난아이 돌보라고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자기들 가족여행에 쓴다고요? 엄마. 어차피 오빠 있어도 별 도움 안 돼. 차라리 다녀오고 나면 더 열심히 하겠지 뭐. 딸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애 혼자 보면서 안 서운해?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운하지. 근데 뭐 어쩌겠어. 어머님이 엄청 기대하신 눈치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살이 딸이 아니라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 중이면 보통은 조심하지 않나요? 저는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아들보다 며느리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딸엄마라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사돈 어른은 아들 휴직 일정에 맞춰서 여행 계획부터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육아휴직 내고 여행 간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 말에 순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말 같은 말을 하네요. 역시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곧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뭐 요즘 젊은 애들 방식이 우리랑 다를 수도 있지. 괜히 당신이 나섰다간 딸만 중간에서 힘들어진다. 친구들의 반응도 간섭하지 말라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누굴 탓하겠니? 야, 일단 네 딸이 허락한 거잖아. 이 상황에 네가 너무 간섭하면 딸이 더 피곤해져. 괜히 애들 부부싸움 한다? 5일인데 며칠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뒤틀려도 눈 한번 딱 감아. 친구들은 쌍둥이를 안 키워봐서 그러죠. 하나면 몰라도 아예 하나도 안 되죠. 둘은 아직 혼자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얘들이 알 턱이 있나요? 저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결혼한 이상 둘 문제는 둘이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사이가 없는 그 5일 동안 결국 누가 딸 곁을 지키게 될지를요. 그날 밤에도 쌍둥이들은 밤새 번갈아가며 울었습니다. 딸은 새벽 3시쯤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졸려. 얘 트림 좀 시켜야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자꾸 뜨거운 손녀 몸이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딸은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모유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유축을 해야 됐고 전몸살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을 두고 사위가 육아휴직을 내고 여행을 간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아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으면 이 시기만큼은 사위도 사돈댁도 조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제게 대놓고 부탁하진 않았지만 뜻이 사위가 없는 그 5일 동안 누가 하겠어요. 제가 딸 집에 가서 독박 육아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겠죠. 딸의 인생이니 맺고 끊는 건 제 권리고 못 도와준다고 딱 잘라 거절하면 그만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사위가 떠나는 그 5일 동안 전화기를 꺼두고 모른 척하고 싶지만 결국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딸네 집 문을 두드리고 있을 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그런데 더 화나는 건 아직 아무도 제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졌어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말들도 자꾸 귀에 거슬렸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며칠 뒤 저녁 먹을 반찬을 해놓고 딸네 집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딸이 사위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있더군요. 아버지가 이번에 마사지만 데일리로 받으시겠다네.
거기 마사지가 엄청 싸잖아. 풀코스로 4시간을 받아도 5만 원도 안 하더라? 형이 애들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데리고 온다네.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라 엄마가 제일 신났어. 아,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다 뿌듯하네. 저나 제 딸이 없으면 꿈도 못 꿀 일을 하면서 사위는 왜 지가 뿌듯한 걸까요? 근데 자기야, 나 혼자 괜찮을까? 장모님 계시는데 뭔 걱정이야. 그래도 애 봐주는 건 장모님이 제일 잘하시잖아. 당신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아내를 두고 여행 갈 궁리를 하는 사위나 그 시기에 아들을 데리고 여행 가려는 사돈이나 모두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들이 그런다고 해도 말려야 맞지 않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도 문이 안 풀렸어요. 남편은 또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당신이 자꾸 해주니까 애들도 기대는 거야. 힘들면 이번엔 안 간다고 해. 말이 쉽지, 그게 돼? 그럼 그냥 모른 척 해. 다 큰 딸인데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딸이 밤새 아기 안고 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합니까? 엄마, 애가 1시간째 안 자. 손녀는 숨 넘어가듯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나 진짜 너무 졸려. 말없이 손녀를 받아 안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끄끄거리다 제 품에서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이를 내려놓고 물 한 잔 마시려 주방에 갔다가 식탁 위에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응? 이걸 왜 갑자기 꺼내놨지? 다음날 아침 딸애한테 물었습니다. 아, 저기 식탁 위에 전세 계약서는 왜 꺼내놨어? 잘 보관해놔야지. 아, 장모님 댁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아니, 결혼할 때 고소방이 본가 근처 전세로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여기로 이사 온 거 아니었어? 엄마는 여기도 회사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말렸잖아. 응, 그랬지. 그때 어머니가 본가 쪽에 신혼집 얻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 구한 건데 아무래도 나 혼자 애들 보는 게 좀 걱정되었었나 봐. 이번엔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도 찬성하셨대. 나 회사 복직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아니, 결혼할 땐 자기 아들 편하자고 내 딸 출퇴근 고충은 안중에도 없이 본가 옆으로 오라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더니 이제 애들 태어나고 손 많이 가니까 그 고생은 나한테 넘기려고 우리 집 근처로 가라고 했다니요. 좀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입학할 땐 애들 교육을 위해서 다시 본가로 오면 된다고 했다네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동안 맞벌이 딸아이 사위와 끼니 거르지 않게 반찬에다 바쳤는데 손주까지 친정엄마만 봐야 되나요? 요즘 딸 가진 엄마는 손주 보고 주방에서 살림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죽는다더니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 벌었고 공평하게 반반 결혼한다는 딸아이의 말에 있는 돈 없는 돈 결혼 자금을 다 보탰어요. 제가 이러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일부러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했습니다. 이건 애들 일이지. 그래, 내가 끼어들면 더 꼬인다. 수십 번 되뇌었죠. 이 짓을 언제까지 내가 할 순 없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처럼 되질 않더군요. 그날은 주말이라 또 사위가 집에 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오랜만에 조금 여유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히 표정에 서운함이 드러날까봐요. 그런데 식사 중에 사위가 무심코 꺼낸 말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 엄마가 이번 여행 진짜 좋아하세요. 형네 애들까지 다 같이 가는 거라 오랜만에 가족 모이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는 얼굴이 너무 걱정 없고 편안해 보여서 저는 순간 더 착잡해졌습니다. 사위는 정말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지금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혼자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여행 다녀오면 진짜 열심히 하려고요. 어차피 지금은 제가 있어도 크게 도움 못 드리잖아요. 그래, 엄마. 오빠 원래 애 우는 거 무서워하잖아. 무서워서 애들 목욕도 못 시키고. 그날 저녁 사위는 잠깐 밖에 나갔고 저는 딸과 둘만 남게 됐습니다. 쌍둥이들은 웬일로 둘이 한꺼번에 겨우 잠든 상태였고 딸은 소파에 기대 넉나간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니,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엄마, 나 요즘 거울 보기도 싫어. 머리도 못 감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전 냄새만 나는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자꾸 자기 엄마가 더 신경 쓰이나 봐. 아니야, 오빠도 중간에서 힘들겠지. 어머님이 워낙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딸이 지금껏 괜찮은 척했던 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냥 혼자 꾹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저는 딸 부탁으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안방 협탁 위에 놓인 사위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었어요. 메시지 알림이 계속 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짧게 보인 문장이 이상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아들, 애 낳았다고 아들 뺏긴 기분 들게 하지 말고 원래 손주는 친정엄마가 키우는 거야. 어느덧 사위가 가족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딸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날 밤부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면 또 다 해주게 될 것 같았고 안 가자니 딸 얼굴이 밟혔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지 마. 그래야 애들도 정신 차리지. 맞는 말인 거 알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주방에서 김치통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린 건 쌍둥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어요. 엄마, 딱 두 글자인데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결국 1시간 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는데 얼마 전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라 어찌다 마음이 착잡하던지요. 문을 열어준 딸 얼굴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머리는 엉켜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양쪽에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받아안고 거실을 둘러보는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저도 모를 울화가 드릉드릉 거렸습니다. 딸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젖병을 씻다 말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혼자도 안 되겠더라고. 아직 애들이 목을 못 가누니까 한 명 트름 시킬 때 배고프다고 다른 한 명이 또 울고 정신이 없어서 혼이 쏙 빠져. 나 혼자는 너무 무섭다고 했어. 애 계속 울면 나도 같이 울 것 같다고. 근데 오빠가 부모님도 기대하는 여행이라 어쩔 수가 없대. 어머님도 전화하셨더라고. 엄마는 다 하게 돼 있다고. 강하니까 5일만 참으라고. 충전 잘하고 오겠다고 하셔서 저도 잘 다녀오시라고 했지 뭐. 아무 말 못하겠더라. 또 피가 거꾸로 솟고 화탁지가 올라옵니다.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한테 할 말입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뭘 한 게 있다가 충전을 한다는 건지. 애를 낳은 건 제 딸이고 손주들 케어하고 있는 건 저인데 말이죠. 사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같더군요. 장모님 계셔서 걱정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부인, 그래도 애 봐줄 사람이 있어서 저희도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다 가게 되네요. 요즘 손주 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꿈도 못 꾸죠.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사람 약 올리나? 이 사람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결국 제가 달려올 거를 알고 있었고
육아휴직 첫날 딱 맞춰서 가족여행을 계약한 겁니다. 딸 가진 죄인인 건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화딱지가 올라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나만의 애가 아니고 엄마만의 손주가 아닌데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꼴이 돼버렸어. 엄마가 나 이러라고 귀하게 키운 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어. 엄마, 고맙고 미안해. 딸이 드디어 제정신을 찾았네요. 헛키운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일간 딸과 저는 쌍둥이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도우미를 불렀지만 새벽에 잠을 하나도 못 자니 그래도 죽겠더군요. 그리고 틈틈이 딸과 저는 크루즈 여행을 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산하느라 힘들었던 딸을 위해 우리도 가족여행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몸은 힘든데 딸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화색이 돌고 활력이 샘솟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참에 멀리 좀 다녀올까?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 시어머니도 사랑하는 손주 봐드릴 기회를 드려야지. 엄마도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다 포함된 거 크루즈로 다녀오자. 크루즈? 크루즈 말이야? 지중해 크루즈를 예약한 날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애 둘을 나 혼자 어떻게 봐? 어떻게 보긴 잘 보면 되지. 나도 있는데 자기랑은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자기랑 똑같이 한 번도 애 키워본 적 없고 살림해 본 적 없어. 닥치니까 다 한 거지. 자기도 나처럼 어머니 약간 보면 되겠네. 아빠는 강하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두고 어딜 가니? 엄마가 책임감이 있어야지. 어머니? 애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육아는 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강해야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믿고 저희도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쌍둥이 낳고 어두웠던 딸의 얼굴이 요즘은 환합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일주일 후면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딸과 셋이 지중해 11일짜리 럭셔리 크루즈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너무 설레고 크루즈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더 기대되네요. 트렁크를 싸고 또 싸고 빼먹은 게 없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해도 막상 여행 가면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딸이 복직한 후 집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시댁 근처에 있어야 될지. 안사도는 한사코 친정 근처로 집을 얻어야 한다고 딸아이한테 매일 이야기한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도 별일 없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